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2024 최신 개정판 손해평가사 2차 완전정복 교재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보험의 이해, 보험의 이해 파트 최종 정리 강의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총 1강, 2강, 3강 이렇게 해서 학습을 해왔는데 복습을 하고 마무리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손해평가 요령 제8조하고 관련되는 그 내용들도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강의가 끝이 나고 나면은 이제 저 백년 수학량, 백년 착과량 뭐 이런 쪽 파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보험에 의해 이쪽은 이론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이 많고 서술형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보여지고 근데 외워야 될 분량은 아주 많고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꽤 까다로운 그런 어떤 파트입니다. 그렇지만 또 점수를 쉽게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서브 노트 준비하셔가지고 수험 준비를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한 데는 그렇습니다. 지금 합격률이 10% 내외잖아요. 2차에서. 그만큼 어렵다는 시험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보시다시피 벼락치기 공부해가지고 될 성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 계산 문제, 두 문제씩 풀고 그다음에 이론하고 관련되는 이런 보험의 이해 파트, 자기만의 어떤 루틴을 정해가지고 월요일 아침에는 어떤 거를 서술해보고 그다음에 화요일 아침에는 어떤 것을 서술해보고 그래서 꾸준하게 꾸준함이 저는 승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로마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떤 뚱뚱이도 하루아침에 뚱뚱해진 게 아니죠. 그만큼 하루하루 쌓여서 된 거니까 내공을 여러분들이 키워서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속도를 좀 빨리 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냥 같이 눈으로 쭉 읽으면서 복습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별도의 시간은 안 가지고 지금 눈 감으면서 안 그러면은 교재 같이 보면서 바로바로 암기까지 해버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우리 했던 내용 중에 위험의 분류가 있었죠. 85쪽입니다. 위험의 분류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위험의 분류, 어떤 구분 기준이 있었죠. 그러면 구분 기준 자체는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 우리가 5가지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위험의 속성의 측정 여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험의 속성의 손실의 기회만 있는가, 그 다음에 이득의 기회도 함께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험의 발생 빈도나 규모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또 구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위험이 미치는 범위가 얼마나 넓은가 혹은 좁은가에 따라 또 구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구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게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하고 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위험이 있잖아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객관적, 순수, 정태적, 특정적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위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위험, 순수 위험, 정태적 위험, 특정적 위험 별도로 외워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위험은 주관적 위험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투기적 위험, 그 다음에 동태적 위험,
그 다음에 기본적 위험, 근원적 위험. 얘네들은 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위험입니다. 그 세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 이론서 나중에 수 끝나고 나서 어떠한 것들이 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위험인지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 아래쪽에 있는 담보위험, 부담보위험 혹은 비담보위험이라고도 하고 면책위험. 이 내용들은 보험자의 어떤 책임 부담 여부를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담보 위험 같은 경우는 보상하는 손해, 비담보 위험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 다음에 면책 위험 같은 경우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그런 어떤 책임 여부, 그거하고 관련되는 위험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원리, 원칙,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손해보험의 원리에 대한 내용이다. 이제 이 원리에 대한 거 2급수 분대라고 얘기했습니다. 1급수, 2급수, 뭐 우리 물하고 관련되는 거 이렇게 했잖아요. 2급수, 그 다음에 분대, 1분대, 2분대, 3분대, 또 우리 군대 생활하면서 그 분대 생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급수 분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외우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위험의 분담은 어떤 내용이냐? 소액의 보험료를 매개체로 하여서 보험단체를 구성하여 큰 위험을 분담한다. 그래서 위험의 분담. 그 다음에 위험 대량의 원칙은 보험에 있어서 사고 발생 확률이 잘 적용되어 심리적 경영이 이루어지려면 위험이 대량으로 모여서 하나의 위험단체를 구성해야 한다. 그래야 되겠죠. 그죠? 위험이 대량으로 모여야지만이 대수의 법칙이나 평균의 법칙도 제대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급부, 반대급부 등등의 원칙은 급부라는 것은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 반대급부는 보험자로부터 받게 되는 보험금에 대한 기대, 이게 균등해져야 한다는 원칙이 있죠. 그 다음에 수지상등의 원칙은 보험자가 받는 보험료가 지급한 보험금보다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많아서는 안 된다. 이게 수지상등의 원칙입니다.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하고 지출하는 거하고 서로 동등해야 된다. 그래서 수지상등이죠. 그 다음에 이득금지. 이득금지는 손해보험의 대원칙이죠. 대원칙으로 손해보로서 충분하며 이득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죠. 그래서 손해보험의 원리 자체는 이급수 분대의 원리를 연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기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하고 수지상등의 원칙을 이렇게 표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뒀습니다. 아까 위에서 봤다시피 급부는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고 반대급부는 보험자로부터 받게 되는 보험금에 대한 기대치죠. 그래서 지금 이게 급부 반대급부하고 수지상등이 관점상으로 이건 계약자 개개인의 관점에서 본 게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고 수지상등의 원칙은 계약자 전체의 관점에서 본 보험 수리학적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수지의 수는 보험자가 받아들이는 수입, 그러니까 전체 보험료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지출은 보험금을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지상등의 원칙은 보험자가 받아들이는 수입 보험료의 총액하고 사고 시 지급하는 지급 보험금의 총액이 같아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게 수지상등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은 위험 집단 구성은 각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지급 보험금의 사고 발생의 확률을 곱한 금액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납입하는 보험료는 지급하는 보험금의 사고 발생 확률을 곱한 그런 내용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수지상등의 원칙은 계약자 수하고 보험료를 한 내용하고 사고 발생 건수하고 평균 지급 보험금하고 같아야 한다. 그래가지고 수지상등을 추구하는 그렇게 따져야 한다는 의미를 얘기한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해보험 계약의 법적 특성입니다. 법적 특성. 우리 흔히 얘기를 했었죠. 쌍계사에 있는 부처의 불상은 최고다. 쌍계사에 있는 부처의 불상은 최고다. 자, 그러면은 우리 쌍계사 할 때 쌍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쌍은 쌍무계약입니다. 쌍무계약성이고 계약자는 보험료 납부 의무, 보험자는 손해보상 의무를 진다. 각각의 쌍무 양쪽 다 의무를 진다는 그런 어떤 의미겠죠. 보험료 납부 의무, 손해보상 의무. 그 다음에 계속계약서입니다. 쌍계사 할 때 쌍했고 계속계약서. 손해보험 계약은 한때 한 번만의 법률 행위가 아니고 일정 기간에 걸쳐 당사자의 권리 의무 관계를 존속시키는 법률 행위이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한때 한 번만의 법률 행위가 아니고 일정 기간에 걸쳐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존속시키는 법률 행위다. 자, 계속 계약성까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쌍계사 끝났고 있는 유자입니다. 있을 유자 유상계약입니다. 유상계약 이것은 무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자의 보험료 지급과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는 유상계약이다. 그래서 유상계약 이렇게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고 있는까지 했습니다. 쌍계사에 있는 부합계약서입니다. 부처할 때 그 부자 따온 겁니다. 그래서 부처 할 때 당사자 일방이 만들어 놓은 계약 조건에 상대방 당사자는 그대로 따르는 계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지금 이거는 우리 정해진 약관을 보고 가입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거니까 부합계약성이다. 그리고 부처의 불상은 최고다. 이렇게 남아있는데 불자는 여기서 불자는 불요식 낙성 계약성이다. 불요식이라는 것은 특별한 요식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 특별한 요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 자체는 우리가 부동산 등기나 내지는 뭐 부동산 뭐 확정일자를 받는다거나 그런 어떤 그런 행위가 있어야지만이 효력을 발생하는 그런 게 아닌 불요식, 특별한 요식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낙성계약, 낙성계약은 일방의 청약과 일방의 승낙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니까 낙성계약서. 그래서 불요식 낙성계약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부채의 불상은 상행위성, 상자죠. 상행위이며 영업행위이다. 결국은 이것도 돈을 서로 주고 받고 팔고 사고 하는 상행위이며 영업행위라는 것을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상까지 했죠. 그 다음에 불상은 최고다 했을 때 최고선이서 여기서 채자는 여러분 보험자가 사고 발생 위험을 직접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중요하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중요하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보험 계약의 법적 특성, 쌍계사에 있는 부채의 불상은 최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외워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험증권의 의미 및 내용과 법적 성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론서 용어의 정의 자체도 나와 있죠. 보험증권 해가지고 보험계약 체결에서 그 계약이 성립되었음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작성하여 기명, 날인 후에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정서입니다.
아주 상식적이고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제 그 안에 이게 뭐 어떤 식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냐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서의 질 등에 따라 작성되는 그 표지에 계약자 성명과 주소, 계약자 성명과 주소, 피보험자의 성명과 주소, 그 다음에 보험에 붙여진 목적물, 그 다음에 보험 계약 기간, 그 다음에 보험 금액, 보험료 및 보험계약 체결 일자 등이 들어가는 그 표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은 손해 등의 계약 내용이 인쇄된 보통 보험약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떠한 특별한 조건을 더 부과하거나 삭제할 때 쓰이는 그 특별보험약, 이렇게 보통보험약관, 특별보험약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표지, 보통보험약관, 특별보험약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험증권의 법적 성격은 요식증권성, 증거증권성, 면책증권성, 상환증권성, 유가증권성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식증권의 어떤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가 기재돼야 하는 일정 사항은 꼭 기재돼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9가지 여러분들하고 보겠습니다. 첫째, 보험의 목적. 두 번째, 보험 사고의 성질.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험 금액. 그 다음에 네 번째, 보험료와 그 지급 방법. 다섯 번째, 보험 기간을 정한다는 그 시기와 종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무효와 실권의 사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그 다음, 여덟 번째, 보험 계약의 연월일.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보험 조건의 작성지와 그 작성 연월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요식증권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가 1차 시험에도 매년 출제되는 문제니까 같이 외워버리면 좋겠고, 안에 하나, 2차 시험에도 뭐 이런 요식증권의 성격을 갖는데 일정상 기재하는 내용 9가지 써 보세요. 안 그러면 그 중에서 5가지 쓰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5점짜리로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주관식으로도 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암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증거증권, 면책증권, 상한증권, 유가증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읽고 넘어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험약관의 의미 및 해석 원칙 있잖아요. 보험약관 자체의 의미 자체는 보험자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간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여 약속해 놓은 것이죠. 그죠? 놓은 것이고 통상 표준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행은 보통 보험약관, 특별보험약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특별보험약관이 보통 보험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내용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뭡니까? 해석 원칙이 있죠. 해석 원칙. 합리적 해석의 원칙, 진위 성실에 따른 공정 해석의 원칙, 그 다음에 수기문은 우선의 원칙, 통상적 의미의 해석 원칙,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이렇게 쭉 5개 정도 보이죠. 그죠? 그래서 합리적 해석이라는 것은, 어, 개별적인 해석 말고, 법률의 일반 해석 원칙에 따라서 보험계약의 단체성, 기술성을 고려해가지고 각 규정의 뜻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게 합리적 해석의 원칙이었고, 신의성실에 따른 공정 해석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계약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동일한, 이게 그죠. 계약자 불평등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고, 그 다음 인쇄조항하고 수기조항이 충돌할 경우는 수기조항이 우선한다는 원칙, 수기문은 우선의 원칙. 그 다음에 통상적 의미의 해석 원칙은 팽이하고 통상적인 일반적인, 그래서 POP, popular, 하고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그 뜻을 받아들이고 이행하는 용례에 따라 풀이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원칙이 있죠. 그 다음에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보험 약관의 내용이 보험 약관의 내용이 모호한 경우, 하나의 규정이 객관적 여러 가지 뜻으로 풀이되는 경우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엄격 불리하게, 보험자에게 엄격 불리하게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릴 때 해석 원칙에서 팽이하고 통상적인 일반적인 아까 POP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팽이한 게 플레인이죠. 그 다음에 통상적인 게 ordinary고 그 다음에 그 뒤에 P는 popular 일반적인 팽이하고 통상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뜻을 받아들이고 이행되는 용례에 따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GOP, 팽이, 통상적인, 일반적인. 그래서 plain, ordinary, 그 다음에 popular. 이렇게 BOP,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저기 재보험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재보험의 의 및 성질입니다. 재보험의 의 및 성질. 재보험 자체는 그 보험자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계약을 체결하여 수학보험 계약의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넘김으로써 보험계약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보험자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보험에 대한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독립성은 재보험과 원보험은 경제상으로는 동질적인 위험을 부담하므로 같은 성격의 보험이지만은 법률상으로는 전혀 별개의 계약이므로 재보험 계약은 원보험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손해보험에서 재보험의 그 성질은 재보험 계약은 손해보험 계약에 속합니다. 손해보험이 원보임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 재보험도 원보험이 되는데 인보험이 재보험 됐을 경우 이때는 인보험의 재보험도 손해보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보험의 기능은 위험을 분산하고 원보험자의 인수 능력을 대해서 마케팅 능력을 강화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영의 안정화를 있게 할 수가 있고 신규 보험 상품의 어떤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생각보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욕심을 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분량이 꽤 길어질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재보험의 의미 성질까지 한번 정리를 하고 혹시 그 다음 시간에 나눠서 학습을 여러분들하고 차분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학습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바로 그 연결해서 이어서 강의 여러분들한테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서 여러분들 학습하시는 데는 문제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피터였습니다.